안녕하세요. 카페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겠지만 각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정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남몰래 알아야 했고 고민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회복해서 단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며 전해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물론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평범해 보일 거라는 예상이에요. 만약 내면까지 평범했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원래 저는 화목하신 부모님의 외동딸로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삐까뻔쩍하게 자랑할 만한 일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남들처럼 소박하고 사소하게 웃으면서 지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셋이서 어디 바람 좀 쐬고 오자. 당신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은 건지 너무 지쳐 보여. 이럴 때일수록 집에만 우중충하게 붙어 있을 게 아니고 제대로 기분 전환하고 와야 돼. 아니,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취미생활도 만들어보고 힘내볼게. 안 그래도 희선이는 학교 다니고 당신은 집안일 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집 앞에 아빠의 상간녀가 와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에 대단한 사랑이 있겠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우리 아빠를 엄마한테서 빼앗고 싶었나 봐요. 그동안 엄마가 아빠의 뒷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알려주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태범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닐 거라 확신해요. 물론 저 혼자만의 감정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태범 씨도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사모님이 놔주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러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 딱 봐도 우리 사이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어디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내로 고개 빳빳이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잘 알겠네요. 그때 엄마는 상간녀가 대차게 사랑을 언급하며 나오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간녀에게 훈수를 두면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분명 마음 단단히 먹고 왔을 텐데 상간녀는 꼬리 내리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당연하게도 우리 가족의 다정한 분위기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전쟁 같은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먼저 싹싹 빌면서 사과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고성에 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그릇도 서로에게 던져 몇 개씩이나 깨지고 그 파편을 밟는 바람에 발이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괜히 엄마에게 먼저 트집 잡기도 했죠. 그 사이에서 힘없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걔 보고 우리 집에 찾아가서 불륜 폭로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짜증이야? 나도 진짜 당황스러웠어. 설마 우리 딸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갔을 줄 내가 알았겠냐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만 좀 갈고. 갈고? 이게 갈구는 걸로 보여? 당신은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을 안 해. 그동안 당신 뒤에서 내조하고 보살핀 나는 잊었어? 그동안 한 이불 덮고 잔 남자가 이렇게 끔찍할 줄 몰랐다. 그러면 이혼이라도 하든가. 왜 이렇게 집요하고 귀찮게 굴어? 어차피 당신 내 옆에서 떠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해 덮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솔직히 저는 엄마가 금방 이혼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생활비를 걱정하신 데다가 제가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이 사건을 가슴에 묻고 넘어가기로 하셨어요. 아직 어린 마음에 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아빠는 사과 한 번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냥 잘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솔직히 엄마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 아무리 분통 터져도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 괜히 어른들 일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그나마 아빠가 한 번 들켰으니 정신 차려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한 번 참고 넘어가줘서 그런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던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아예 퇴근 시간보다 두세 시간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리고 전화하면 받지를 않거나 받더라도 주차 중이라며 급하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빠의 옷에서는 여자 향수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셔츠 주머니에서 대놓고 호텔 멤버십 카드가 나와 엄마의 얼굴이 굳어버린 적도 있었죠. 심지어 주말에 혼자 등산을 다녀오겠다며 나가셨는데요. 알고 보니 인근 지역 카페에서 다른 여자랑 마주 앉아 있는 걸 엄마 친구가 우연히 보고 전해준 적도 있었어요. 결국 아빠는 제 앞에서도 눈치 볼 것 없다는 듯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랑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설마 저랑 했던 약속도 깨버리시고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니죠? 분명 저랑 먼저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도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알게 될 거다. 원래 설레는 마음은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는 거야. 우리 딸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건 꼭 이번 주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너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일부러 여자 좀 그만 만나고 다니라는 의미로 주말에 아빠랑 약속을 잡았던 건데요.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원래 딸바보에 가까웠던 아빠였기 때문에 태도가 돌변한 걸 보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엄마는 화병을 얻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요. 점점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는 게 느껴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빠가 귀가하지 않는 새벽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흐리멍텅했고요. 결국 저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록 엄마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던 건 저를 위해서였지만 저 역시 엄마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아 눕는 모습을 보며 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간절하게 설득해서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너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니 갈라서는 게 맞겠구나. 이러다가는 나 때문에 너까지 같이 불행해질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스러워. 이런 못난 엄마라 미안해. 드디어 엄마는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이혼을 수락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나 엄마나 가진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해버리는 게 시급했죠. 요즘 세상에서 이혼할 때는 소송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흔하게 고려하지만 우리 모녀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녀한테는 변호사의 도움을 빌릴 만한 비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엄마랑 단칸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기 위해 노력하셨죠. 처음에는 엄마가 고집부려 본인만 나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간곡하게 설득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요. 감히 엄마한테만 생계를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갖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엄마는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나 때문에 네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것 같아서 한탄스럽구나. 어떻게 했어야 내가 널 잘 길러낼 수 있었을까? 평생을 가도 너한테는 미안할 것 같아. 항상 부족한 엄마인데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엄마가 약한 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저한테는 엄마랑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밤낮 없이 돈을 벌어오느라 막상 일상 속에서 밥 한 끼같이 먹는 것도 어렵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절약하고 모으기만 했더니 우리만의 작은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와 연결된 방에서 숙식하며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록 화려한 메뉴는 없었지만 최대한 정감 있게 다가가면서 장사했더니 단골도 모이고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대가 된 어느 날 우리 카페에 오신 엄마 또래의 손님이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갚으러 올 거니까 절대로 그냥 먹고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딱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돈 빌려달라거나 적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과거 아빠 때문에 고생하셨던 모습이 생각나서 뭔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택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었나 봐요. 다음 날에 바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맙다고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사오셨거든요. 이 정도로 대단한 친절을 베푼 건 아니라서 민망했지만 본인이 난처한 상황에 고마웠다며 꼭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얼떨결에 새로운 단골을 맞이했답니다. 솔직히 우리 모녀의 카페는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즐겨 오실 만큼 퀄리티가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었고 메뉴도 간단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단골 손님은 마음이 간다면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골 손님의 아들까지 저한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난처하셨던 상황에서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괜히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해요. 이거 솔직히 별거 아니고 한번 갚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이미 돈도 갚고 선물까지 사온 상황에서 밥까지 사주고 싶다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본인도 분명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니 깜짝 놀랐죠. 만약 저랑 별 차이가 없는 남자였다면 나이도 찼으니 호감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넉넉한 집안의 자제라는 게 딱 봐도 티가 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어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신다고 해도 며느리로 드릴 만큼 좋아하시겠어요? 분명 아닐 텐데 괜히 우리 엄마랑 그 어머니 사이에 좋은 관계까지 망쳐버리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쉽게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사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정들었다가 나중에 상처받느니 시작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마웠던 건 잊지 않을게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쉽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가 저와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왜 우리 아들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혹시 둘 사이를 내가 반대할까봐 그러는 거면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아가씨 같은 며느리 너무 반갑고 좋을 것 같거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대로 시도도 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쉽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가씨 같은 며느리랑 사장님 같은 사돈이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땅 부자라서 부유한 거고 우리 아들은 아가씨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결국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셨더라도 시아버지는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저를 좋게 봐주시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우리 마누라랑도 이미 사이가 좋다는데 뭐. 원래 여자는 내조자라는 게 최고야. 이런 아가씨가 집안에 들어와야 최고의 며느리가 되는 법이라고. 아이 분명히 둘이 잘 살 거야. 그렇게 저는 사소하게 만났던 인연 덕분에 신데렐라처럼 인생이 꽃핀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감사한 마음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부러 시부모님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손수 만들어 갖다 드린 적도 있었고요. 어디 좋지 않으시다고 하면 귀 기울여 들어뒀다가 건강보조제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생기면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에 신경 썼어요.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한 거였죠. 이런 제 노력을 알고 남편 역시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리더라고요. 본인이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해줬는데요. 나름 평균 이상은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특히 저는 고부 갈등 없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우아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셨던 시어머니한테 그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님, 혹시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부쩍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쓰러지실까 봐 겁나네요. 만약 어디 안 좋으신 거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딸처럼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아유, 괜히 걱정할 필요 없다. 원래 이 나이 되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쁘거든. 금방 또 하호 웃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덕분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시엄마인지 알게 돼서 되려 뿌듯하구나. 시어머니는 애써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아 보이기는커녕 여전히 멍하니 계시거나 손톱을 물어뜯으시더라고요. 단순히 피곤해 보이신다기에는 너무 오래 가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면서 건강검진까지 시켜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우리 며느리 걱정시켜서 귀찮은 걸음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진짜 안심해도 된다. 이 몸 하나만큼은 팔팔하거든. 아이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예민해졌던 거니까 마음 놓아도 돼. 덕분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게 됐구나. 시어머니는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영 찜찜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제법 친하게 지내시니 여자 셋이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브런치도 먹고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기분이 들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행복해하고 있을 때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말고 제 또래의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저랑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진짜 뜻밖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놀라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던 눈치라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왜 힘들어하셨던 건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역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터라 분노하며 위로하셨어요. 아니 바깥사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곱고 얌전한 마누라 놔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답니까? 괜히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써돈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냥 바깥사돈이 젊은 사람 부러워서 저리 어울리나 봐요. 맞아요 어머님.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도 어머님처럼 나이 먹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은 아버님이 잠깐 일탈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굳이 어머님이 저런 여자랑 스스로 비교하시면서 마음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엄마는 전전긍긍하면서 시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아오셨던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했는데요. 저 인간 저한테 다 들켜버린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벌써 저랑 한바탕 싸운 건데도 저러고 다닌다고요. 그냥 뭐 어쩔 거냐는 식이에요. 아휴, 저렇게 파렴치한 줄 꿈에도 몰랐어요. 꼭 우리 아빠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들켰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과거에 우리 엄마처럼 평생을 주부로 살아오신 분이라 이제 와서 갈 곳도 없으니 막막하게 버티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입단속을 위해 제대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가끔씩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매맞기도 하신댔거든요. 당신 괜히 어디 가서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우리 돌정에 후회할 사람 바로 당신이라고. 죄벌도 가진 거 없으면서 객기 부렸다가는 인생 아무것도 안 남을 줄 알아.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처음에 불륜 이야기만 나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참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 모녀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맞는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녀는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 홈캠을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동선을 다 따라다녀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사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효자인 만큼 시어머니의 피해 사실을 알려주면 같이 분노하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굳이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겠어? 원래 부부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벌써 이 나이까지 같이 살아오셨는데 굳이 이혼하셔야 할까? 나는 괜히 우리 어머니만 낙동강 오리알 될까 봐 걱정되는데. 당신 내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아버님이 그냥 바람만 핀 게 아니라니까. 어머님은 매 맞아 오셨다는데 안쓰럽지도 않아? 게다가 어머님이 용기 내서 이혼하고 싶으시댔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일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는 증거를 잘 수집한 만큼 이혼을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시아버지가 뻔뻔하게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요. 막상 시어머니 혼자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쩔쩔 매시더라고요. 그냥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나 떠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밀만 꼭 지켜줘. 이렇게 시아버지는 한참 어린 여자랑 교제하고 있는 만큼 입단속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위자료를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와 엄마, 시어머니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영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 덧들어서 평화롭던 우리 가족 산산조각 났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잘 지내던 부모님 갈라서신 거잖아. 아니, 뭐가 평화로웠다는 거야. 그냥 당신한테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상관없다는 거냐고. 당신은 입장 정리를 똑바로 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아니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참고 계셨으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지금 이혼하시는 바람에 위자료만 똑 떼어먹고 떨어진 거잖아. 솔직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여성 편력대로 이복 형제를 만들면 본인이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나눠 가져야 해서 투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처음 호감을 가졌던 것도 시어머니한테 상냥하기 때문이랬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우리 엄마나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길래 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본인 이득에 따라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상 이건 효자라기보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스러워했는데요. 이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말다툼이고 견해 차이 느낌이라 이혼을 고려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도 이혼하고 시어머니도 이혼하시면서 큰일을 겪으셨는데 저마저 일을 벌이게 되면 두 분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엄마랑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내시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계셔서 마음이 놓이기는 했습니다. 안 싸돈 이번에 제가 친구한테 들어보니 벚꽃이 이쁘게 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가지 않으실래요? 곧 비가 오면 금방 질 거라서 이 시기를 누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한테 봄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잔뜩 보고 오자고요. 아휴, 그건 그러네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쁜 것 많이 보고 행복해야죠. 만약에 사부인 아니었으면 이번 봄도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뻔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랑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맛집 투어를 하셨고요. 지역 행사나 전시회가 열리면 손잡고 구경 다니셨어요. 가끔은 두 분이서 커플룩처럼 색맞춰 옷을 화사하게 입고 오셔서 제가 놀란 적도 있죠. 특히 시어머니는 엄마 덕분에 마음 편히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엄마도 시어머니 덕분에 의지가 된다며 든든해 하셨습니다. 꼭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여고 시절 단짝을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저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이런 나날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뭐든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아직 우리 엄마 이렇게 암 투병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이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데 하필이면 왜 우리 엄마인 건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진심으로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왕 걸리셨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치료 열심히 받아봐요. 혹시나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저 아직 엄마 없이 못 사는 바보 같은 딸인데 그러니까 힘을 내주세요. 꼭 어린 시절 이 세상에 가장 의지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은 엄마뿐이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엄마를 위해 편히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런 저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많이 고생했는데 병수발까지 들게 만들 수는 없지. 그냥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신경 꺼라. 너는 이미 가정도 이뤄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수록 저는 마음이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신다고 할 때마다 남편을 불러 운전을 부탁했어요. 분명 몇 번은 군말 없이 같이 가줘서 고맙기는 했는데요. 진짜 운전만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한테 다정하게 구는 노력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진짜 많이 나빴지만 굳이 엄마 앞에서 언성 높이기 싫어 참았습니다. 그러다 한번 남편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바람맞히는 일이 생겼어요. 만약 저랑 한 약속에서 이따위로 구는 거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픈 엄마까지 바람맞은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엄마를 무사히 모셔다 드리고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왜 그런 거야? 만약 나한테 짜증이 난 거라면 나한테 풀면 되잖아.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든가. 괜히 몸 약해진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꼴을 봐야겠어? 굳이 당신이 들쑤시지 않아도 우리 엄마 힘들다고. 당신이 장모님 생각하는 만큼 나도 우리 어머니 생각해야지. 요즘 우리 어머니 위자료로 받았던 돈 다 떨어지고 이혼 후회하고 계셔. 나보고 장모님 도와주러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내 입장에선 장모님 챙기자고 우리 어머니 마음고생 시킬 수 없어. 남편은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 차로 데려다 드리고 모셔다 드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 되기는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참았는데요. 가끔씩 우리 엄마가 사위 뭐 하는지 궁금해하실 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위는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쁜 거야?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중에 나 떠나고 나면 인사하러 오려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너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국 엄마는 투병 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름대로 엄마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도 영영 이별했다고 생각하니까 못해드린 것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에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 연락을 남겼는데도 답장도 없고 왜 이러나 싶었죠. 설마 시어머니가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소리를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어 도대체 왜 안 오냐고 따져 물으니까 궁시렁대더라고요. 네 애미는 죽어서도 사람 귀찮아지는 일만 만드네 진짜. 진짜 마지막까지 별꼴을 다 봐야 속이 시원하시려나? 여태까지 살아계실 때도 찾아뵙질 않았는데 뭘 또 얼굴 보자고 부르는 거야? 귀찮게.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는 걸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도와드린 건데도 일을 귀찮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제 심정이 어땠는지 말씀드리자면 당장이라도 남편을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짓밟아 버리고 싶었어요. 맹세코 살면서 이렇게까지 살이를 느껴본 적 없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우리 엄마 장례식이 안 끝났잖아요. 굳이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납골당해 엄마를 안치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버텼던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제 얼굴 보기 두려워서라도 집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제 얼굴 볼 면목이 있기나 한지 집안에 들어와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당신 있잖아 장모님 그 췌장암 투병하실 때 뭐가 그나마 도움이 됐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공부했던 거 그거 다 말해줘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췌장암 진행을 늦출 수 있냐고. 빨리 입 좀 열어놔 다급하니까. 이미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관심 가져? 이제라도 다시 효도할 마음이 생겼어? 당신 스스로도 웃기다는 거 알고 있지? 겨우 장례 치르고 온 와이프 피곤하게 하지 마. 제가 소파에 앉으면서 대충 대답하니까 남편은 흥분했습니다. 본인도 제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면서 저보고는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라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도 본인이 이제 와서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들어오지는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왜 남편이 이토록 초조해하고 막막하게 굴었던 건지 일주일 뒤에 알게 됐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처럼 췌장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 심정을 알겠는지 남편은 비통해하면서 전전긍긍하게 굴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이냐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냔 말이야. 의사도 무서워하는 게 췌장암이라던데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뭐라도 우리 엄마한테 조언 좀 해드려. 급기야 남편은 저한테 엄마 간병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시어머니한테 전해달라며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 운전을 이대로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럽게 울더라고요. 거의 미취학 아동이 땡깡 피우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겨우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요. 남편은 최대한 씩씩하고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는지 눈물 콧물을 닦아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타인이 봤을 때는 엄청 걱정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웃음이 나왔겠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 편찮으실 때는 남일 보듯 하더니 이제 와서 저보고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꼴이 웃기잖아요.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거야? 당신한테는 췌장암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 병원 다녀와야 하는데 바람 맞힌 거잖아. 혹시 당신이 이제 귀찮아질 차례니까 눈물이 나? 저는 남편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듯이 똑같이 받아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이 무슨 막말을 내뱉었는지 새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개거품을 물었어요. 네가 진짜 사람이 맞냐? 우리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 그렇게 가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해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박기까지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웃들이 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문 열고 나와 보실 정도였어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 역시 문을 열고 나오셨죠. 어머니 인연은 진짜 며느리도 아니에요. 앞으로 마음 써주실 필요도 없어요. 뭣도 없는 게 반대 없이 시집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머니를 우습게 하네요. 진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침착하게 보이기 위해 숨을 고르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시 엉엉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벙찌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췌장암 투병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더냐. 이제 좀 너도 며느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겠어? 너는 지금 나한테 고자질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고 반성부터 해야 해, 이놈아. 사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편이셨습니다. 그날 제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통화할 때도 곁을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우리 엄마 생전에 그토록 친밀하게 지내셨는데 우리 엄마 장례식에 안 오실 리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숨을 거두기 전에도 몇 번 집까지 찾아와 간병을 도와주셨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직접 엄마를 위해 미음을 끓여오시고 손수 수건을 데워 이마에 얹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지쳐 쓰러질까봐 염려하시면서 카페까지 찾아오시기도 했죠. 심지어 한 번은 엄마가 입원 중일 때 제가 못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대신 가셔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켜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전부 진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남편이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바람 맞히고 시어머니 핑계를 댔던 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이혼을 후회하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신 절대로 비밀 지켜야 돼. 만약 증거도 내 눈앞에서 지워주기로 약속한다면 내가 가진 땅도 떼어주고 재산도 나눠줄게. 이제 우리 나이도 먹었는데 남은 인생 즐겁게만 살아도 시간 가는 거 아깝잖아. 내가 증거 치워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땅이랑 재산 먼저 정리해줘. 그러면 나도 입 다물어 줄 테니까. 괜히 말 바꿀 생각할 수 있잖아. 나도 이런 거 깔끔하게 받아내야겠어. 내 뒤에는 며느리랑 사부인 있는 거 알지?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시아버지는 본인의 평판을 중요시하셨던 만큼 증거를 지우는 조건으로 본인이 가진 땅 일부와 재산도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알고 있던 것처럼 위자료만 달랑 받은 게 아니었죠. 다만 시어머니가 이걸 남편한테 비밀로 하셨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놈이 네 울타리 지키는 것만 급급해서 내가 불행한 건 신경도 안 쓰고 이혼 반대하길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동안 효자인 척만 하고 정작 내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이런 일은 몹쓸 것 같으니. 심지어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응조차 없던 게 영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저만 이런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 시아버지한테 캐 물으셨던 거죠. 그놈은 당연히 놀라지 않았겠지. 남자들끼리는 이런 거 모를 수 없어. 정작 내가 누굴 만나는지 걔는 다 지켜봐 왔다고.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운 게 의리는 있는 것 같아. 그놈이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니. 시아버지는 남편을 언급하면서 흐뭇하게 웃으셨다는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천하의 몹쓸 자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뒤에서 본인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습게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이 모든 정황을 깨닫고 나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저한테 일정 부분 증여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한테 빌고 시어머니한테 빌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저만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끝이 아닌데 모르는 게 약일 줄 알았나 봐요. 절대로 어머니랑 와이프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예? 됐다. 이제 와서 그 입 놀린다고 들어줄 줄 알아? 나는 그냥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냥 앞으로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차라리 그게 나를 위한 효도라고 여겨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저만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시겠다고 한 만큼 제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혼자 꽃다발 사들고 와서 카페 문 앞에 몇 시간씩 서 있더라고요. 솔직히 감동스럽기보다는 이제와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영업방해인이 돌아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의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졸졸 따라오더니 제가 연애할 때부터 좋아했던 식당을 예약했다며 같이 식사하자고 간청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에 단 한 번이라도 흔쾌히 허락해 준 적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해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는 친구들은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모두 차단해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저나 시어머니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없었죠. 애초에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이런 정성을 쏟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남편의 노력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이혼을 선언하기로 했어요. 내가 반성하고 있는 거 안 느껴졌어? 이렇게 이혼해버리는 건 장모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하면 뭐?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 주둥이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혼 다시 생각하라느니 헛소리 짓거리지 마. 오죽하면 어머님도 당신을 자식 취급 안 하시겠어? 당신은 갱생할 수 없다고. 아무리 남편이 애걸복걸하더라도 의미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애초에 남편이 시어머니 댁 앞에서 개거품 물며 난리쳤잖아요. 덕분에 남편이 저를 상대로 과격하게 굴었다는 증언해 주실 이웃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앞에서 더는 고집 부리지 못하고 깨갱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은 전 시아버지한테라도 의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아버지는 그 사이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알콩달콩 지내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전 남편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굴러가야 하냐고요. 아버지라도 저 좀 걷어주세요. 아무리 사랑에 빠지셨어도 자식은 챙기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먹이고 재워서 키워줬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게 왜 네 와이프를 되쓰셔서 이혼당하고 그래? 아무리 내가 불륜으로 네 엄마 힘들게 했어도 부모 건드는 짓은 안 했다. 설마 지금 저 못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야말로 온갖 개차반 짓은 다 하셨으면서 왜 훈계를 하세요? 모든 악의 근원은 아버지가 시작하신 거잖아요. 만약 아버지만 멀쩡하셨으면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바깥에서 지켜보기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다투기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본인 아버지와도 마음이 상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에게 찾아와 엉엉거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핏줄이잖아요. 어머니께 진정한 가족은 저 하나 남은 셈인데 제발 노여움 풀어주세요. 저 다시는 아버지랑 연락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각서라도 쓸 수 있어요. 그거 각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너 같은 짐덩어리 떠안고 살아가라고? 이 못난 놈아. 효도를 하겠다고 빌어도 용서받기 어려울 판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농담인 줄 알았어? 아유 보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썩 꺼져. 전 시어머니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을 데리고 살면 쓰레기 떠안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일침을 하셨습니다. 거의 사이다를 넘어 청량한 얼음물 한 사발 들이부은 것 같았어요. 진짜 전 남편의 멍청한 표정이 비웃음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전 남편이 전 시부모님의 재산과 별개로 직장은 따로 평범하게 잘 구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내심 본인이 언젠가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해서 배신감이 컸나 봐요. 거의 직장 다니는 것을 취미 생활처럼 여기고 있었나 본데 믿을 구석 사라지니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런 작은 회사 다니는데 재혼이나 노혼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차라리 내가 흙수저면 포기라도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넉넉하시면서 나를 버리는 거잖아. 전 남편이 징징거리면서 땡깡을 피우든 말든 저랑 전 시어머니에게는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와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혼자 남아있는 만큼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카페 휴무일에는 꼭 아침부터 같이 만나서 나란히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요. 내려오는 길에는 단골 국밥집에 가서 아침 든든하게 먹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 직접 담궈주신 과일청으로 차를 만들어 마셔요.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껏 욕을 하며 깔깔 웃기도 하고 동네 플리마켓을 함께 구경 다니기도 한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든든한 일상이에요.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카페를 운영할 힘이 생기죠. 이제 너는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딸이라고 생각해라. 괜히 나랑 연이 끊어질까봐 재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 너는 살아갈 날이 많은데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이 계셔서 전혀 외롭지 않은데요. 괜히 어머님이 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뭐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인연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굳이 등 떠매지는 않을게.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너같이 속 깊고 의리 있는 사람 몇 보지를 못했다.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너는 그럴 자격 있으니까. 전 시어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 덕분에 웃기도 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시어머니도 저를 통해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이런 걸 보면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마음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저한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뿐이거든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